그렇다면 현재 용산공원 부지의 토양 오염 상태는 어느 정도며 토양이 오염되었다면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양 오염 문제는 가장 심각한 공원화의 걸림돌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군이 주둔했었고 미군이 주둔했었고 주둔할 때 사실 군용 차량들이 기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처럼 오염 정화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주유를 하고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오염 물질들이 무방비 상태로 지하로 스며들 수밖에 없었고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어린이 정연의 예를 들면 제 기억에 허용량의 35배 정도의 다이옥신, 발암물질이죠.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비소를 비롯해서 TPH 같은 각종 탄화수소계 오염물질들이 다량 토양에 토양 속으로 파고들어서 오염 상태고요. 큰 틀에서의 원칙을 알면 이 정부 내에서 어떻게 착공이 불가능한지를 금방 이해하시는데 이 본체 부지는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깥의 산재 부지 중에 캠프킴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정원보다도 훨씬 작은데요. 여기가 지금 오염토 정화 작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5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오염토 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이고 비용도 한 200억 이상 지금 투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군과의 협의인데요. 미군과의 합의사항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의 소유권이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되고 나서 비로소 오염토 정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지하에는 오염 상태도 있지만 각종 군시설물들이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사시설이니까. 이것들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지하시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염토와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 인수인계를 받으면 부분 오염토 정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본체 부지를 다 인수인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오염토 정화를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 분담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협의된 상태로 하면 그게 2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본체 부지 완전히 이양 시점부터 비로소 오염토 정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캠프킴 사례를 전제로 판단을 해보면 앞으로 5, 6년 내에 오염토 정화 작업이 완성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비로소 또 도시계획적인 그림도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년은 좋게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고 국토부도 거기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뒤에 주거지 공급에 대한 것을 전제로 지금 제가 탄천 물재생센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해외에서 이렇게 오염된 군 부지나 이런 대규모 부지를 주거지나 공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은 그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을 텐데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이런 참고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 정원의 6분의 1 크기가 지금 정화하는데 6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건을 기준으로 용산공원 전체를 정화하고 공원 조성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수인계가 되고 난 다음에 네네. 많은 구획으로 분리를 해서 잘라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기간은 짧게 단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상당한 10년이 걸려도 아마 다 오염토 정화가 안 될 겁니다. 이제 그것은 초기에 재원을 얼마나 투여하느냐에도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딱히 정확하게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